혹시 우리 아이가 빈 방에서 혼자 누군가랑 막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친구, 상상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덜컥 격정부터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사실은 말이죠. 여기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흥미로운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너무나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있잖아. 내 친구는 하늘을 날 수 있어.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듣는 부모님들은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하고 당황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한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상상 친구에 대한 관점이 아마 180도 바뀔 거거든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 상상 친구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뇌가 그만큼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호주 라트로보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상상 친구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 그리고 창의성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상 친구랑 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대화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실제 친구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상 친구는 단순히 노는 상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의 성장 여정을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성장 여정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요. 아이가 이 상상 친구랑 함께 어떻게 내면이 단단해지는지 총 4단계로 나눠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는 책임 전가예요. 아이가 실수를 해놓고는 내가 안 그랬어, 내 친구가 그랬어 이러는 거 들어보셨죠? 바로 이게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2단계, 옳고 그름 탐색으로 넘어가는데요. 상상 친구랑 대화하면서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회 규칙을 안전하게 실험해 보는 거죠. 3단계에 이르면 내면의 도덕 기준이 생깁니다. 이때 상상 친구는 아이 마음속에 또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양심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아이가 충분히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작별을 하게 됩니다. 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상 친구가 주는 놀라운 이점들이 더 있어요.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도 배우고요. 친구랑 싸우거나 화해하는 걸 미리 안전하게 연습도 해보는 거죠. 일종의 사회성 훈련장인 셈이에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 특별한 친구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그 현명한 대처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존중, 경청, 그리고 관심이에요. 첫째, 존중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부정하거나 놀리면 절대 안 돼요. 아이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둘째는 경청입니다. 아이가 상상 친구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 속에 아이의 생각과 감정, 고민이 다 담겨 있거든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창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혹시 아이가 외롭거나 불안해서 상상 친구를 만든 것 같다면 더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정말 아주 드물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떤 신호에 주의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대부분의 상상 친구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달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났는데도 상상 친구가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아이가 너무 우울해 보이거나 실제 친구 사귀는 걸 너무 힘들어할 때 그리고 그 상상 친구가 계속 무서운 이야기만 한다거나 아이에게 나쁜 행동을 시키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바로 이럴 땐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상 친구와 헤어지는 거요? 이건 절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한 뼘 더 성장했다는 아주 기특하고 건강한 증거죠. 보통 만 9살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현실 세계의 친구들이 더 재밌어지고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상 친구와는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 친구가 사라지는 건 끝이 아니에요. 뭐랄까, 아이가 상상 친구라는 아주 좋은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고 드디어 멋지게 졸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상상 친구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열쇠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아이의 그 보이지 않는 친구는요, 우리가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비밀 창문 같은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참, 네 특별한 친구는 오늘 뭐하고 놀았어? 하고 말이에요. 아이의 세계를 존중해주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아이에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